자, 두 번째 시간, 73번서부터 갈 차례이죠. 이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요. 1번, 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집행 정지되는 효력은 있나요, 없나요? 없지. 맞지? 2번,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등을 근거로 해서 이 신청 제기할 수 있어요? 없지. 아까 첫 번째 시간 말미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법원의 명령 그래요. 뭐라고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이의 신청서에는 이의 신청의 성명 주소, 이의 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취지와 이유, 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4번 같은 지문이야 전혀 생소한 지문은 계략적으로 다 맞아요. 당일날 그냥 우정 맞는다고 해도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 정도는 다 맞고, 그 다음에 5번,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야 합니다. 역시 맞을 테고, 73번에 틀린 정답 2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물어봤나 가봅니다. 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기억번, 이 신청했다고 해서 집행 정지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등기 절차는 계속해서 속행이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니은번, 이 신청인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지. 니은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 신청 제기할 수 있지. 다만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 등기소에 제출을 해줘야 돼. 디귿번 질문은 맞아요. 리을번, 등기관은 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이 신청서를 이 신청자에게 보내야 될 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법원으로 송부처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리을번 질문 틀렸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리을번이 틀렸으니까 75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 신청의 특징은 우리 출제자가 28, 30, 30일에 통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신청의 특징에 대해서는 물어볼 만큼 다 물어봤어. 물어볼 만큼 다 물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신청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이 신청 절차만 남은 거야. 이 신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한번 가보죠. 여기 봅니다. 어떤 신청에 따라서 등기관이 무슨 처분? 소극적 처분을 내린 거야. 그죠? 소극적 처분을 판단을 했다는 얘기야. 소극적 처분은 무슨 처분을 내린 거야? 부적법하다라고 해서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내린 거야. 그죠? 각하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소극적 부당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다 그래요. 그죠? 그래요.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소극적 부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우리 등기법 29조 1호서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모든 사유를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이 소극적 부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만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만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고, 제3자는 꼽사리 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신청을 제기를 해서 등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다는 얘기야. 판단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죠?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죠?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라면
각하 처분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하 처분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러면 이 등기관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면 신청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어떻게 등기를 실행을 해주면, 그죠? 실행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겠네. 그죠? 그렇지? 네, 당연한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등기관이 판단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어. 신청인 얘기가 틀렸다라고 하면 이제 작은 집에서 따질 수는 없으니까 큰 집에 가서 따져보라고 이 사안을 큰 집으로 보내줘야 돼. 그죠? 작은 집은 등기소, 큰 집은 법원이야. 그러니까 이럴 쪽에는 며칠 이내? 3일 이내 뭘 붙여서? 의견서를 붙여서 이걸 법원인 큰 집으로 송부처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죠?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와서 법원 판사가 따져봤어. 그죠? 법원 판사가 따져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죠?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기재해주라는 명령, 그래. 뭐라고요? 기재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 이게 뭐냐면 기재 명령에 의한 등기야. 이것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거든. 그죠? 그래요. 법원 판사가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다라면 이유 없다라고 기각 결정, 그래. 뭐라고요? 기각 결정을 내린다랄지 부적법하다라고 각하 결정, 그래. 뭐라고요? 부적법하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리게 돼요. 이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있는데 항고나 재항고 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린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 봐요. 소국의 반대말은 뭐야? 적극밖에 더 있어. 어떤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관이 적극적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야. 적극적 처분은 그 등기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실행을 해줬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 적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적극적 부당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요. 자, 적극적 부당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우리 등기법 1호서부터 11호까지 모든 사유를 트집 잡는 게 아니고 29조 몇 호? 1호하고 몇 호? 2호 사유만 트집을 잡을 수가 있고 이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그래. 뭐라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등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어. 그죠? 해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죠? 이유가 있어.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죠? 옳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한 사람 반응하네. 신청인 얘기가 옳았고, 그죠? 그러면 실행 처분 되지 말았어야 할 등기가 실행이 돼 있고, 그것이 29조 1호나 몇 호,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면 이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가 될 거야. 절대적 무효의 등기가 된다라면 등기안이 어떻게 해? 직권으로 말소를 하면 그걸로 끝나겠네. 그죠? 됐어요? 근데 등기안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다라면 역시 똑같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큰 집인 법원으로 송부처를 해줘. 그죠? 큰 집에서 따져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와서 법원 판사가 따져봤더니, 그죠?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죠? 신청인 얘기가 옳았어. 그러면 신청인 얘기가 옳았으니까 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지우라는 명령, 그래. 뭐라고요? 지우라는 명령을 내려. 이게 뭐야? 말소 명령에 의한 등기야. 그죠? 말소 명령에 의한 등기야. 이유가 없다라면 뭐 이렇게 흘러갈 텐데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죠? 알 바가 아니고. 여기 봐요. 이 신청을 해서 이 기재명령이나 말소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한참의 시일이 걸려. 그죠? 그 사이에 어떤 등기가 경로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은 임의로 무슨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기, 말, 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신청에서 물어볼 차례가 이제 이 신청 절차 남았어. 그죠? 그렇지? 이 신청 절차 남았으니까 요 절차 흐름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 그래서 77번 한번 가보죠. 77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1번. 등기한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집행정지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틀렸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공해야 돼. 그죠? 제공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 즉 일반인도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없지.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4번 지문부터 틀렸지. 5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죠? 1, 2, 4번 지문 틀렸으니까 3번이 옳은 정답이 될 거야.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된 후에 필정보는 작성하지도 않으니까 통지해 주지도 않아요. 그죠? 통지해 주지도 않습니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8번 의미 없고, 그 다음에 79번,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완료 후의 절차야. 뭐라고요? 완료 후의 절차야. 여기 한번 잠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이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 기록해주고, 갑구에 기록해줄 사항 기록해주고, 을구에 기록해줄 사항 을구에 기록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각 등기관이 미리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보라는 게 있어. 뭐라고요? 식별보라는 게 있어. 이게 식별보가 뭐냐면 이 등기는 어느 등기관이 처리를 했습니까? 그래요. 등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함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이 식별보를 기록을 해줘요. 그죠? 식별보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싸잡아서 등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식별보 기록은 옛날 수기식 장부 시절에는 지방법원장의 교합인 그래요. 그죠? 교합인을 날인을 하면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완료가 됐다라고 해서 등기하는 막바로 퇴근하면 그 다음날로 잘려요. 그죠? 완료 후 그래. 뭐라고요? 완료 후에 몇몇 가지 부적인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해야만 잘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다 때려부셔요. 그래요. 이제 뭐 한 2달 남았는데. 그죠? 2달 남았는데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뭐 다 때려보세요. 뭐 그렇지 않아도 공부도 잘 안 되고 까먹고 그랬는데 때려오셔요. 완료 후의 조치야. 요거를 이제 혹 가다가 한 3, 4년 토로 한 번씩 물어보니까 이걸 정리를 해놔야 돼. 완료 후의 조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필통 뚜껑을 열어라.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필통 뚜껑을 열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필통과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그래요. 요건 뭡니까? 필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필정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교부해 줘야 된다. 통지해 줘야 된다. 다 같은 얘기야. 그죠? 누구한테 통지를 해 줍니까? 했더니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자한테 통지를 해 줘요. 이 권리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뉴페이스 그래요. 그죠? 됐어. 그 다음에 이거 통지 그래요. 뭐라고요? 통지인데 이게 무슨 통지입니까? 했더니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누구한테 해줍니까? 했더니 지적공부 소관청 그래. 뭐라고요? 지적공부 소관청한테 해주게 됩니다. 왜 해줍니까? 했더니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그래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등기부에는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었어요. 을로 기록돼 있는데 대장에는 소유자가 아직도 누구로? 갑으로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야. 그죠? 일치시켜놔야 돼. 그죠? 왜냐하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같은 내용의 장부이기 때문에 일치시켜놔야 돼.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등기관만 알아. 그죠? 아는 놈이 얘기를 해줘야 돼. 아는 놈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뭐라 한다?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니들도 빨리 소유자를 갑에서 누구로? 을로 변경 등록을 해서 양장부를 100% 일치시켜달라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따라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모두가 뭐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어?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 됐으면 돈 뜯어내야 돼.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과세 자료 그래. 뭐라고요? 과세 자료서부터 송부 처리를 해줘야 돼. 이건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다가 해줘야 되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세무서장한테 해줘야 되는데 돈 뜯어낼 만한 놈한테 뜯어내야 돼. 그래서 이제 무슨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을 때 보존 등기 절차,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어. 보존 등기 명인, 이전 등기 명인, 돈 뜯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 놈들이야. 짭짤하게 돈 많은 놈들 아니야. 그죠? 그렇지? 그래요. 그리고 무슨 등기 포함이다? 가등기 포함이야. 가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을 때 종당에 가서는 본등기가 격려가 될 거란 말이야. 이참에 뜯어내자 이런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과세자로 송부 대상이 되는 등기는 보이가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필동특공을 열으면 끝나. 그런데 하나 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실 게 뭐냐면 모든 신청인 그래. 뭐라고요? 모든 신청인 등에게 그죠? 여기 등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을 쓰고 있어. 모든 신청인 등에게 기약해서 신청하신 등기 절차가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돼. 그죠? 그래요. 완료 통지서를 이렇게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왜 등자를 붙여놨습니까? 이익이야. 그죠? 이익이야. 아까 필정보 얘기를 했을 때 했어. 그죠? 아주 독특한 완료 통지서가 있다고 했지. 어느 정도는 필정보의 역할을 하는 매우 독특한 완료 통지서가 있는데 그걸 교부받는 놈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죠? 그 다음에 대의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에다가 직권 후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된 경우야. 그죠? 그치? 그래요. 승대처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 뭐라고요? 승대처. 그죠? 그래. 됐어요? 뭐, 이 중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죠? 이 중에서 물어봅니다. 요거 하나만 가보지. 소유권 말소 등기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가 완료가 돼서 필정보 작성해 바로.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어요. 필정보 작성한다?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작성할 필요가 없어. 왜? 있던 권리자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작성할 이유도 없고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통지해줘야 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치? 그래요. 여기 봐. 소유권 말소 회복 등기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 말소 회복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어. 작성해 말어. 해야 돼? 아니야. 사라졌던 권리자가 다시 되돌아왔을 따름이야. 그죠? 뉴 페이스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으니까 작성할 이유도 없고 통지해줘야 될 이유도 없어. 그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권리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험장 들어갈 때는 뉴 페이스 이렇게 기억하고 들어갔어. 그죠? 그 하나만 더 얘기를 해봐.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어. 작성해 말어. 작성해 말어. 아,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아니야.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다라면 저당권자라고 하는 뉴페이스가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단 말이야. 저당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자. 어? 그러니까 걔가 뉴페이스 아니야. 걔를 위한 필정보 작성하고 통지해줘야 돼. 그치? 됐어요? 잘 좀 기억을 해놔. 그치? 기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9번하고 저는 81번 한번 풀어볼게요. 79번 가봅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된 후 필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그래요. 5번 봐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뉴페이스 나타났지? 그렇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뉴페이스란 말이야. 그죠? 이자를 위한 필정보 작성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 그죠? 1, 2, 3, 4번은 작성하지 않는데 2번 가봅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승대처의 승야 뭐라고요? 승대처의 승야. 그 다음에 지문 3번의 대위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의 등기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등기 아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래서 아까 2번은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3번하고 4번만 얘기를 할게요. 그죠? 3번 갑니다. 3번. 요 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대. 갑으로부터 누구로? 을로. 그죠? 을로부터 누구로? 병으로 전전 매매가 됐어. 그죠? 이렇게 돼 나갔대. 그죠? 나갔다라면 등기도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그죠? 요 중간자를 생략한 채 최초 매도로부터 최종 양수인 앞으로 훌쩍 넘어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란 말이야. 그죠? 이 이례적인 경우를 놓고 대법원 판례는 효력이 있네 없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지. 이렇게 전전 매매가 돼 나갔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에서 병 앞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죠? 얘 채권자, 얘 채무자 또는 피대이자 그래. 그죠? 얘는 제3채무자 그래. 그죠? 이해돼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갑으로부터 차근차근 넘어가야 되니까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갑 마이너스 을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을 신청하는 게 원칙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의무자는 협력 의사가 있는데 권리자는 협력 의사가 없어. 그지?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최종 양수인자 채권자인 병식이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야. 이럴 때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등기법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 그래. 뭐라고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등기소 안 오겠다고 하는 놈 어거지로 데려오지 말고 협력의사인은 제3채무자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필요성 있는 채권자하고 둘이 같이 와서 대위에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누구를? 채무자를 대위에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신청을 할 적에 본인 명의로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테니까 이 등기에 기초해서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라는 제도가 뭐다? 채권자 대위 신청하는 제도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위 신청을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진 거야. 즉 대위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야. 완료 후의 절차로서 이 명의를 위한 필정보론 작성을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아. 그죠? 왜냐하면 이 명의 될 자가 협력의사가 있어 없어? 없었으니까 이자를 위한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니까 통지해 주지도 않지. 그죠? 다만 요 명의 될 자를 위한 등기 완료 통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고 이 병식이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두 놈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 같은 성질의 완료 통지서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혀 성질이 다른 완료 통지서입니다. 라는 얘기야. 병은 어느 입장에서 교부받았다? 신청인 그래. 뭐라고요? 신청인 입장에 교부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대의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는 증명서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근데 의리받은 완료 통지서는 을은 어느 입장에서? 명의인의 입장에 교부받았어. 이건 단순히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는 증명서에 불과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필정보의 역할을 하는 매우 특수한 완료 통지서야. 그죠? 왜냐하면 을로부터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이제 을식에는 뭐야? 마이너스. 병은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의무자라고 한다면 등기의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을식이는 완료 통지서를 필정보에 대용으로 뭐라고요? 대용으로 제출하니까 이건 단순히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는 증명서에 불과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필정보의 역할을 하는 매우 특수한 완료 통지서라고 이해를 하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5번 질문도 마찬가지고. 그죠? 5번 질문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4번.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합쳐서 뭐라 그런다? 승, 대, 처.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79번에 5번이 통지를 하고, 그 나머지한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81번 가보죠. 다음 중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된 후 그 취지를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소관청, 건물의 경우 건축물 소관청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등기는 1, 2, 3, 4, 5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 소소소소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요? 소소소소 이렇게 돼 있지. 그래요.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이 될 것 같아? 가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자체만으로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통지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죠? 2, 3, 4, 5는 모두 통지를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그 81번 문제는 모두가 무슨 등기일 수밖에 없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를 보고 등기 절차 총론 그래. 뭐라고요? 등기 절차 총론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한 4문제 출제가 돼요. 그죠? 4,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그건 됐고 그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제4장 각종 권리의 등기야. 그죠?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보통 7, 8문제 출제가 돼요. 그죠? 7, 8문제 출제가 되니까 이쪽을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지금 요까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어렵잖아. 그죠? 어려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의 경우는 이런 거 안 나와. 그래갖고 그냥 이게 식별보 본 적 있어? 식별보 본 적 없잖아. 그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야. 지금 나는 뭐라고 막 따블따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 그래요. 이거 봐. 기재명령 들어봤어? 말소명령, 가등기 명령.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나와. 나의 경우는 안 나와.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끼껏 해봐야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야. 그죠? 어려우면 포기하고 지금서부터 얘기한 188페이지서부터 얘기하는 권리 등기야. 그죠? 여기서부터는 그 내용이 상당히 쉬워. 그죠? 이해하기가 쉬워. 접근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리 등기는 매년 한 7, 8문제 출제가 돼. 작년도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3년 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등기법 출제자가 두 부류야. 이 총론을 아주 중요시하는 출제자가 있고
이 강론을 중요시하는 출제자가 있는데 요즘에는 강론을 중요시하는 출제자가 출제 이론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거 꼭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다가 이쪽에다 쏟아부라는 얘기야. 한 8문제만 맞추면 이게 띵화예요. 그죠? 그치? 중국말로 띵화라는 얘기야. 그죠? 띵화야. 그러니까 이쪽은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네. 그죠?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그 권리에 관한 등기 한번 가보죠. 권리에 관한 등기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이야. 이거 20회 때서부터 작년도 31회 때까지 1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어. 70일 후에 또 나올 거야. 그죠?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무조건 한 문제짜리야. 그죠? 한 문제짜리. 1번 아래의 보기에서 직권 보존 등기 대상으로만 묶은 것은 그래요. 그죠? 묶은 것은 기억니은 디귿리을 비읍 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표적 그래요. 뭐라고요? 표적을 세워놓고 쏘십시오. 그죠? 이 지문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이야. 그죠?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인데 이 채무자라는 놈이 더럽게 게으른 놈이야.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등기를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안 해놨어. 미등기 상태를 방치해 두고 있는 거야. 채무자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채권자가 나와야 돼.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얼마 받을 돈 있어? 1억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채무자가 잘 안 갚으려고 해. 그래서 채권자가 화딱지가 나서 집행법원을 찾아가서 무슨 신청? 보존 절차로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죠? 이 가압류 신청이 집행법원에 있어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집행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본 목적 부동산에다가 가압류 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압류 등기를 씌워 놓으라고 어떤 형식?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등기관이 촉탁서에 따라서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없어. 그러면 등기관은 불량화 사례와 뭐부터? 표제부터 만들고 이어서 뭘 만든다? 갑구를 만들어. 그죠? 갑구를 만들어서 순위번호 1번 그래갖고 막바로 가압류 등기를 씌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압류의 표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가압류의 표적은 사람은 될 수는 없고 부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이 가압류의 표적이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목적 부동산의 뭐야?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란 표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여기 1번 막바로 가압류 등기를 씌울 수는 없어. 일단 표적부터 세워놔야 될 텐데 채무자를 넣으면 더럽게 게으른 놈이야. 이놈의 신청을 등기하니 무작정기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누구 거? 채무자 거. 이거를 등기하니 직권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죠?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표적을 세워놓고 2번 쓰십시오. 뭐야? 가압류 등기야. 그죠? 됐어?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에다가 등기하는 직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하여간 이 지문은 보존 등기가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외우기 힘든다면 그냥 표적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의 대상으로만 묶은 것은 니은번 가처분 등기, 니을번 가압류 등기, 비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이건 전부 다 직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돼. 특히
비읍번 그래. 뭐라고요? 비읍번의 경우에는 그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 장 더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그렇지? 목가까지 을구까지 개설을 해놔야 돼. 그래야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지. 그죠?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니은, 니을, 비읍. 그죠? 1번의 정답 3번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그 옛날 옛적 20회 때 출제가 됐었어. 그죠? 20회 때 출제가 됐었겠지. 1번의 정답 3번. 자, 이제 2번서부터 한번 갑시다. 2번서부터 한번 가보죠. 미등기 토지야 건물이야? 미등기 토지다 건물이다? 토지야.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식별해야 돼. 안 그러면 출제자 의도에 말려 들어가 헷갈려서 엉뚱한 거 찍고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토지인지 건물인지서부터 제일 먼저 식별해야 돼. 일단 토지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1번 자치구청장의 확인 서면. 그래, 뭐라고요? 확인 서면에 의하여 자기한테 토지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죠? 맞아? 틀려? 틀렸지? 그래요. 자, 이 확인 서면에 의해서는 건물에 한해서는 보존 등기가 가능한데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일단 보존 등기에서 뭘 그렇게 물어봅니까? 했더니 신청인 그래. 뭐라고요? 신청인을 물어본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우리 출제자가 31회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법에서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그랬더니 부동산의 대표수 뭐가 있다? 토지하고 뭐가 있어? 건물이 있겠지. 그죠?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 이름은 뭐라 그랬어? 대판수 그랬어. 뭐라고요? 대판수. 그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인 이름은 한 명 더 껴서 대판소수야. 뭐라고요? 대판소수 그러지. 그죠? 대판소수 그럽니다. 이 대는 뭐다? 대장 등본이야. 그죠? 대장 등본 등을 통해서 자기 또는 피상소인이 소유자도 그냥 소유자가 아니고 무슨 소유자? 최초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이러한 자만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최초의 소유자라는 개념을 줄기차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뭡니까? 판결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에 의해서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가능한데 판결에서는 판결의 종류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의 종류하고 판결의 상대방, 그죠?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이따가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란 권리를 원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그죠? 토지 수용의 법적 성질은 승계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그죠? 원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기억하고 들어가요. 이건 건축물 대장, 이건 건물에 대한 판결, 이건 건물에 대한 수용. 대동소유해. 그죠? 다 소유한데 여기 독특한 놈이 한 놈인데 한 놈의 이름이 뭐다? 서면 그래요. 서면 해도 좋고 확인 서면 해도 좋고 사실 확인서 뭐라고 해도 상관관계는 없어. 그죠? 이 서면으로서 적격성을 가지려면 일단 이 서면은 누가 작성해 줘야 돼? 공신력 있는 시장 등이 작성을 해줘야 돼.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작성을 해줘야 돼. 그 지문 1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서면 위에는 건물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 표시사항.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
적나라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이 건물이 갑의 건지 을의 건지 명확히 나와 있는, 그죠? 이 서면을 가지고서는 건물에 한해서는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서 그래. 뭐라고요? 건축 허가서나 그 다음에 사용 승인서 그래. 뭐라고요? 사용 승인서 들어봤지?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서, 그죠? 그 다음에 착공 신고서, 그죠? 착공 신고서 등등의 이런 서면은 이 셋 중에 뭐가 하나 빠져 있어, 그죠?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서면은 사실 확인서로서 적격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서면을 가지고서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깊숙하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말고 일단 토지라면 뭐야? 대판수. 건물이라면 뭐다? 대판서수다. 그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휘말려 들어가. 그래요.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 하여간 1번 질문 맞는 질문, 틀린 질문, 틀린 질문이야.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아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즉 표적을 세워놓고 쐈단 말이야. 그죠? 쐈으나 집행법원의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잇따르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을 게 아니고 가처분 등기를 지어야 돼. 보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야. 뭐라고요? 보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 없어. 그죠? 됐어요? 2번 질문도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가봅니다. 판결에 의해서 본인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제공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이거는 이 지문은 작년도까지 아주 징그러울 정도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요. 보존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이 있어 없어? 없어. 연월일도 있을 수가 없어.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어. 4번 질문도 틀렸네. 5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나요? 있지. 왜? 대판수의 수니까. 그죠? 됐지? 그래요. 5번 질문도 틀려요. 그러면 1, 2, 4번 질문 틀렸으니까 3번 질문이 맞겠네. 토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 받은 자 밑줄 쳐요. 포괄 유증을 받았으니까 얘 본명은 포괄 수용자야. 뭐라고요? 포괄 수용자야. 최초의 소유자가 돼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 특정 수중자가 그래요. 뭐라고요? 특정 수중자라고 한다면 얘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는 없고, 일단 유언 집행인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놓은 다음 그 특정 수중자는 보존 등기 터잡소 지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만 신청이 가능하겠지. 특정 수중자는 최초의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그죠? 됐어요?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3번 질문 맞아요. 그죠? 그래요. 3번 문제로 가보죠.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의 경우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래. 1번이 막바로 틀린 정답이네. 30회 때도 물어봤어. 2번.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죠? 한다면 중복 등기가 격려가 되고
중복 등기는 일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요. 2번 질문 맞지? 3번. 군수 등의 확인 서면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와 건물이야? 건물 동그라미.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지. 그죠? 대판 서수의 서야. 그죠? 그래. 4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건물 표시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돼. 왜냐하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4번 질문도 맞아. 5번 뭐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표적을 세워놓고 쏘십시오. 뭐라고요? 표적을 세워놓고 쏘십시오. 3번에 틀린 정답 몇 번? 1번이요. 그죠? 1번. 4번 갑시다.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갑 명의로 보존 등기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죠? 매수인 을은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치? 갑이 최초의 소유자야. 1번쯤은 맞네. 2번. 보존 등기 신청인이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판결의 종류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의 종류는 이행이든 형성이든 확인 판결이든 가리지 않아. 판결은 다 포함하는데 이게 판결문이라고 보면 판결의 주문과 이유 속에 그죠? 주문과 이유 속에 갑의 거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판결이든 가리지 않는데 자 2번 질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또 뭐야? 표적을 세워놓고 쏘십시오. 뭐라고요? 표적을 세워놓고 쏘십시오. 지문을 음미해봐요. 지문을 딱 음미해보고 4번 가봅니다.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 또는 종된 건축물 그렇게도 표현하지. 그죠? 그래요. 부속 건축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어요. 그죠? 등기할 수 있습니다. 1, 2, 3, 4번 다 맞아. 5번 가봅니다.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는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 동그라미 상속이 된 경우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무릇 최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됐어요? 5번은 여기 칠판에 판서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요. 4번에 틀린 정답 5번이야.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가보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 한 놈만 골라달라는 얘기야. 1번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인 및 포괄 승계인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지. 그죠? 최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 1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대판수의 대 그래요. 뭐라고요? 대판수의 대란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판결에 의해서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 대판수의 판이야. 그 다음에 4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가능합니다. 대판수의 수야. 뭐라고요? 대판수의 수야. 그래서 1, 3, 4번은 당연히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 5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어. 등기 예규. 그죠? 그래서 이제
5번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예, 5번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최초의 소유자라는 개념이야. 최초의 소유자라는 개념. 여기 봐봐요. 이게 대장 그래. 뭐라고요? 대장이야. 대장에는 누가 최초의 소유자로?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 갑식이는 대장 등본 한 통 떼어서 등기한테 제출하면 본인이 최초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갑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대장상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을식이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는 없고 일단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놓는다. 이 보존 등기에 찾아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런데 이게 대장인데 대장에는 누가 최초의 소유자 등록돼 있지? 국가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 국가는 최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국으로부터 만약 을씨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라면 을은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데 이 얘기에서는 얘가 이전 등록을 받은 을씨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그렇다? 사인 대 사인의 관계에서는 투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 생략 등기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근데 국가 대 사인의 관계에서는 투기 염려가 없기 때문에 모두 생략 등기 그래.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5번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2번, 시장 등의 확인 서면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한해서는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5번의 정답 2번. 예, 5번과 같은 문제는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야. 6번 갑니다. 보존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보존 등기 신청 시 신청인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돼.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야? 대장 등본. 뭐라고요? 대장 등본.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정보. 그죠? 그 다음에 협의 성립 확인서, 재결서 등본 따위 등이 되겠지. 그죠? 여기 봐. 이럴 때는 뭐가 된다? 대장 등본. 그죠? 그 다음에 판결일 때는 확정 판결 정본, 토지 수용일 경우에는 협의 성립 확인서, 재결서 등본 등이 본인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되겠지. 그런 게 된단 말이야. 그래요. 됐어요. 그죠? 됐습니다. 이런 거에 뭘 쫄아요? 앞으로는 더 기후가 난리가 아닐 텐데. 1번쯤 맞아요. 2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왜냐하면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된단 말이야.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고 하여튼 2번 질문도 맞아. 4번 가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의 확인 서면에 의하여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지?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죠? 수용한 경우 등기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기존 등기부를 폐쇄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해야 돼. 맞아요. 그죠? 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요. 토지 수용의 법적 성질은 뭐야? 원시취득이야. 그러면 성질상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그죠? 네, 그래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 토지라면 당연히 보존 등기를 한단 말이야. 그건 상관이 없고 거기
등기된 토지 이렇게 돼 있잖아. 뭐라고요? 등기된 토지라면 성질상 보존 등기를 해야 할 것이나 실무상 무슨 등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전 등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1, 2, 3선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렸어. 그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모조리 말소를 하고 해당 장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폐사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폐사를 하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니까 등기 경제상 비합리적이니까 실무상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 그래서 1, 2, 4, 5번쯤은 맞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3번쯤에 틀렸을 텐데 한번 가보죠. 대장 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한 소유 명의인 및 그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지.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는 없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지. 3번쯤은 틀렸어요. 그죠? 됐어.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충분히 1분 안에 한 문제 풀어낼 수 있어. 7번 가봅니다.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시오. 작년도 이제 뭘 물어봤나 봐봐. 기억번 등기한이 보존 등기를 할 적에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한다. 미친 지문이야. 그죠? 그죠? 기억번 지문 틀렸으니까 1번, 3번, 4번은 정답은 될 수는 없어. 그죠? 찍으려면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 찍으라는 얘기야. 그죠? 2번 가봅니다. 등기한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적에는 직권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표적을 세워놓고 쏘십시오. 그죠? 나왔지? 맞아. 디귿번 등기한이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가 아니고 일부 이전 등기 시 이전되는 지분 그래. 뭐라고요? 이전되는 지분을 필요적 정보상으로서 반드시 제공하라는 얘기야. 근데 등기 원인의 분할금지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을 해놔야 돼요. 맞아요. 분할금지 약정은 당사자 간에 약속이 있으면 제공하고 약속이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는 무슨 정보상이다?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니까 디귿번도 맞아. 그죠? 그래서 7번의 옳은 정답은 몇 번? 5번. 그죠? 5번이 정답이 돼. 이렇게 출제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치? 이렇게 출제하면 누구도 다 풀 수 있어. 8번 갑니다. 보존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첨부 정보가 아닌 것은 1번 토지 필상을 증명하는 토지 대장 정보, 임야 대장 정보, 건축물 대장 정보, 기타 정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공해야 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1번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그죠? 여기 아까 대장 정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라 그랬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봐봐. 토지대장 어떻게 생겼어? 토지대장 어떻게 생겼어? 이게 토지대장이야. 뭐라고요? 토지대장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지? 그죠? 이쪽에는 어떤 사항? 토지필사항. 이쪽에는 어떤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쪽은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사용된단 말이야. 그죠? 이쪽은 뭐야?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토지 필상을 증명하는 정보로 사용된다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그래요. 양수역장이라는 얘기지. 자, 1번 질문 맞아요. 2번.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그 대지 위에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소재도 그래요. 뭐라고요? 소재도를 제공해 줘야 돼. 첨부 정보로서. 그 다음에 3번. 3번이야.
구분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 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소평평 그래. 뭐라고요? 소평평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소는 일동 건물 전체의 소재도, 그 다음에 각 층의 평면도,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평면도를 첨부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됐어요? 3번 질문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적에 확정 판결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확정 증명서 그래요. 뭐라고요? 확정 증명서도 첨부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 1, 2, 3, 4번 다 맞아요. 그죠? 5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자의 승낙서. 그죠? 여기에 본가는 재판 등본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그렇지? 이해관계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요. 이 보존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누구 불리하게 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본가는 재판 등본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어. 8번의 정답은 5번이야. 9번 한번 가보죠. 그죠? 9번. 소유권 보존 등기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 직권을 보존 등기한다. 표적을 세워놓고 쏘면 되겠네. 1번 지금 맞지? 2번 일부 지문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인정은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니까 각하되어야 하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보존 등기 신청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 등기,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는 그 보존 등기에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 밑줄 쳐요.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 이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야.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야. 의해서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지. 판결이라는 판결은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4번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 신청 시 승계인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래요.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5번 토지의 경우 국가를 상대방으로 삼아야 돼? 누굴 상대방으로 삼아야 돼? 아니, 토지인 경우 국가를 상대방으로 삼아서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죠? 국가를 상대방으로 삼은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지? 그죠? 5번 질문이 틀렸어. 자, 5번과 관련해서 이 판결의 상대방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의 상대방이라는 개념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자, 원래 판결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누가 판결의 상대방이 되지? 판결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게 원칙이야? 조금만 더 참아봐. 그래요.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이게 대장이야. 그죠? 대장인데 대장에는 누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 근데 이 대장 바깥에 누가 있어? 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을이 어떤 사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비록 대장에는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을 따지고 보면 갑은 최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실 주장을 하면서, 그죠? 본인이 스스로 뭐가 되고 원고가 되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뭘로? 피고로 삼아서 판사날이, 그죠? 판사날이 쟤한테 소유권이 부존재함을 확인 좀 해주십시오. 나한테 소유권이 존재함을 확인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무슨 소송?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이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을씨가 승소를 했다라고 하면 판사는 을씨한테 종이장을 하나 줄 텐데 이 종이장을 보고 뭐라 그래? 확정 판결 정보. 그죠? 이 판결의 종류가 뭐야? 확인 판결이야. 뭐라고요? 확인 판결이야. 요 확인 판결 주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을식이 네 거 맞다. 그죠?
갑한테는 소유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을식이 거임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깨알같이 써 있단 말이야. 이걸 가져가서 을씨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해. 그죠? 그러면 판결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게 원칙이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판결의 상대방이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게 토지대장인데 토지대장을 딱 펼쳐봤더니 누구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란이 국란으로 돼 있다라거나 소유자가 A인지 B인지 불분명해. 그죠? 이럴 때 을은 누굴 픽으로 때려잡아야 돼? 지나가는 사람을 픽으로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 그죠? 이럴 때는 이 공란을 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꾸지 못한 놈을 픽으로 때려잡아야 돼. 그 메꿔야 될 책임이 있는 놈은 누구야? 국가야. 그죠? 토지에 관한 1차적인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국가기관한테 있으니까 이럴 때는 국가기관이 피고 적격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대장이 아니고 뭐야? 건축물 대장이야.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이고 소유자를 들춰봤더니 누구일까요? 공란으로 돼 있다라거나 건물 소유명인이 A인지 B인지 불분명하면은 을은 누구를 픽으로 때려잡아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그래서 건물이라면 누구가 상대방이 돼야 돼? 시장 등을 상대방을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걸 또 자주 물어봐. 여기에 꽂혀갖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10번 문제 5번을 가보면 아니 뭐지? 아니 저기 9번 문제지. 그죠? 그래서 9번 문제 1, 2, 3, 4번 다 맞고 5번이 틀렸어. 이거는 판결의 상대방 그래. 뭐라고요? 판결의 상대방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9번에 틀린 정답 5번. 10번 갑니다. 10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누구일까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누굴 상대방을 삼아야 된다? 국가를 상대방을 삼아야 된다. 맞지? 그 다음에 2번 구분 건물에 관해서 구분 건물 전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보존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유자가 공유자 전원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공유자 전원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2번 정도 맞지? 3번 공유지분 또는 건물의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왜냐하면 일물일권주의 원칙의 위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대장 정보를 첨부 정보로 당연히 제공해야 되겠지. 1, 2, 3, 4번 다 맞아. 5번 대장상 공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 밑줄 쳐. 그죠? 가지고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존 등기 할 수 있나요? 일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야, 형성 판결이야? 형성 판결이야. 여기 판결은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일단 공유물 분할 판결 갖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존 등기를 하려면 일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그러니까 하고자 한다면 일단 잘라야 돼. 그죠? 먼저 잘라야 된다는 얘기야. 일필지 전부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야 돼. 반드시 먼저 자른 후에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게 갑의 단독 소유주가 아니고 뭐야? 갑을병의 무슨 토지야? 공유 토지야. 그죠? 지분은 내부적으로 얼마씩? 3분의 2씩 균등하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자르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각계 한 개의 단독 소유권, 그래. 뭐라고요? 단독 소유권이 성립이 된 꼴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면 1필지 1부분, 그래. 뭐라고요? 1필지 1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셈이 되니까 일단 먼저 잘라서 이거 100의 몇 번지? 1번지. 이거 100의 2번지를 만들어야 할게요. 그죠? 독립한 필지를 만들어야만 각각의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5번지문 틀렸네. 뭐 그렇게 5번 지문까지 나올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11번 펼쳐도 좀 쉬었다 합니까? 좀 쉬었다 하죠. 그죠?